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 기념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격수 손흥민 선수의 인생 풀스토리를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와 UEFA 챔피언스 리그 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 득점자이며 아시아 최초로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 가운데 2019년 22위, 2022년 11위 2번과 피파에서 주관하는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으며 전 세계 최고 축구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이달의 선수에 4회 선정됐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통산 100골, 그리고 역사상 6명만이 존재하는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 및 EPL 리그 득점왕을 수상한 유일무이한 아시아 선수입니다. 더불어 토트넘 역사상 최다 도움을 기록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지닌 손흥민 선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1992년 7월 8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손흥민은 6살 때부터 프로 출신 선수였던 아버지 손흥정의 가르침을 받았고, 아버지는 손흥민에게 승패에 집착과 부담을 버리게 만들고 축구 자체를 즐기게 가르쳤습니다. 틀에 박힌 전술 훈련보다 개인 기술 및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위주로 가르쳤고, 양발을 모두 잘 쓸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손흥민은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들면서 즐거웠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손흥민은 2008년 축구협회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장학생으로 발탁이 되었고, 김민혁, 김종필 선수와 함께 독일 함부르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중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만 함부르크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뉴스에서 2008-2009 시즌 15경기 9골, 2009-2010 시즌 후반기에만 11경기 6골을 넣으며 시즌 도중 함부르크 B팀으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손흥민은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심한 향수병을 앓게 되어서 아버지인 손흥정이 손흥민을 위해 독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손흥민은 마침내 함부르크 1군으로 합류해 그 이후 손흥민은 2010-11 시즌 18살 나이에 박지성 선수의 동료였던 네덜란드의 전설 반 니스텔루이를 만나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반 니스텔루이는 손흥민을 보며 자신의 어렸을 적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여러 조언과 지도를 해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반 니스텔루이가 말하길, 나는 과거에 현실적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도움을 손흥민에게 전해주고 싶다라는 발언을 하며 많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 손흥민은 구단 역대 최연소 골을 기록하였고, 함부르크는 우리도 메시가 생겼다며 홈페이지에 극찬의 메시지를 올렸죠. 바로 함부르크는 손흥민과 재계약을 하였고, 전성기를 달리나 싶었으나 부상 이후 폼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서 간간히 골을 기록, 결국 시즌 30경기 5골로 마감합니다. 2012-13 시즌에서 폼을 회복하고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한 손흥민은 3라운드 만에 시즌 첫 골을 넣었고, 디펜딩 챔피언 도르트문트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합니다.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36경기 무패를 끊는 충격적인 경기였는데, 이때 많은 클럽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중 리버풀이 손흥민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고민 끝에 손흥민은 분데스리가 잔류를 선택하는데요. 그러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바이엘 레버쿠젠과 6월 13일 5년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11월 9일 이적 후 친정팀 함부르크전에서 프로 첫 해트트릭을 기록, 평점은 10점 만점을 달성합니다. 이후 경기인 뉘른베르크전 멀티골, 도르트문트전 결승골로 3경기 연속 MOM에 선정, 도르트문트 천적이라는 점을 다시금 증명을 하게 되고, 꿀벌 군단을 잡는 양봉업자라는 별칭이 생기게 됩니다. 꿈만 같던 시즌이 끝나고 막내 신분으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렸으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참가해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했지만 아쉽게도 한국은 1무 2패로 조기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골을 기록하면서 한국 축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며
자연스레 박지성 선수의 등번호 7번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후 소속팀 레버쿠젠으로 돌아가 시즌 17골로 마무리한 손흥민은 처음으로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5골을 터뜨리며 유럽 명문 축구 클럽들이 주목하는 선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2015-16 시즌 이적 시장 막바지에 토트넘 하스퍼와 이적설이 터졌고 무려 400억이 넘을 거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이때 손흥민은 더 높은 구단을 선택하기보다는 더 많은 경기를 뛸 수 있는 구단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결국 2015년 8월 28일 이적료 3천만 유로, 한화 약 408억 원을 기록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 FC와 5년 계약을 체결하며 당시 아시아 출신 축구 선수 중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역대 선수 가치 1위를 기록했고 무려 1,200억 원이 넘는 선수의 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톱 리그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15-2016 시즌 8골 6도움을 올렸지만 오프더볼 문제로 EPL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등의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의 많은 질타를 받아 독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분데스리가의 볼프스팀이 378억이라는 이적료로 손흥민을 이적하려 했지만 토트넘의 전 감독 포체티노는 끝까지 반대하여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2019-2020 시즌 리그에서만 무려 14골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찍게 되고 케인과 알리와 함께 삼각 편대를 구성, 토트넘을 리그 준우승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시즌 초기부터 심상치 않은 활약을 예고하며 6라운드 미들즈브러전에서는 시즌 두 번째 멀티골을 기록, 한국인 최초 평점 10점 만점을 받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9월 3경기에서 모두 MOM을 차지해 아시아인 최초 이달의 선수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만큼 토트넘에서 완벽한 주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2골을 터뜨리면서 한국의 에이스임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게 되는데요. 지난 대회 월드컵 우승팀이자 세계 랭킹 1위 팀인 거함 독일을 무너뜨린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팬들을 이것을 카잔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 당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을 보고 국민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국 축구를 부흥기 신호탄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아시안 게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가 한마음이 되어 마침내 손흥민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병역 혜택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대표 주포였다면 아시안 게임에선 찬스 메이킹으로 동료들의 골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많은 업적을 남긴 손흥민은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토트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은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들에서 하나씩 헤쳐나왔고 끊임없는 노력을 한 결과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발전해왔으며 부담을 털어낸 만큼 아시아인 역대 EPL 최다 골, 아시아인 챔스 역대 최다 골 등 수많은 기록들을 만들며 이미 현재 진행형 전설로 만들어지고 있는 슈퍼소니 손흥민. 앞으로 토트넘 구단과 국가대표팀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